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하세요. 25년차 아내가 이혼 서류를 송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나는 마비된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것의 절반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게리, 내 말 듣고 있니? 며칠 안 남았나 봐. 주의 좀 해라. 알겠어. 이건 중요해. 미안해. 잠시 정신이 팔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 용어는 간단해. 이의를 제기할 게 없어. 묻지 않을 거야. 집, 차,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당신이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들었나요? 여기에 서명하면 3개월 안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어 씨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결혼했습니다. 아름다운 두 쌍둥이 딸 신디와 샌디는 국제은행을 공부하기 위해 컬럼비아 대학에 다녔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멋진 집이 있었고 둘 다 볼보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마시 자신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것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또는 신체적으로 그녀를 학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행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혼의 메커니즘을 이해합니다. 마어 씨, 하지만 왜 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 늦었을지 말해줄 수 있나요? 하지만 마어 씨가 왜 부엌 의자에 쓰러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어 씨가 이유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했고 제가 그냥 서명하기를 바랐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그녀를 보내주세요. 마어 씨,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리, 당신은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가끔은 당신이 일을 망칠 수도 있고 떠날 핑계가 있기를 바랐지만 당신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대학에 진학시키는데 능숙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끔 불합리하더라도 항상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름다운 집을 사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5세로 보이더군요. 피부색이 좋고 연한 갈색 머리가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규칙적으로 조깅을 하고 평일에는 몸매가 완벽하게 탄탄하고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땅을 파는 소녀처럼 보였지만 필요할 때는 화려했습니다. 마어 씨는 나만큼 완벽했거나 그래서 그녀는 내가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냥 괜찮다고 말하고 거기로 걸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되려고 게리, 난 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냥 놔두는 게 어때? 아니 게리, 다른 사람을 찾았어. 그 사람은 부동산 개발업자야.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아파트와 아름다운 검은색 메르세데스. 그 사람은 잘생기고 부자고 나를 미친 듯이 사랑해. 너는 예전에도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점 점원으로 일하고 있어. 나는 너의 직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야. 가족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항상 훌륭한 식료품 점원이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언급할 가치도 없었어. 이 부유하고 잘생긴 남자 이름이 클레이튼 매닝이야. 키스톤 개발 회사의 사장이야. 그 사람을 알고 지낸 지 6개월 됐어. 그 사람과 잤어. 마시가 의자에 똑바로 앉은 채 방을 둘러보며 눈을 돌렸어.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내 얼굴을 쳐다보았어. 그래. 난 그 주제를 피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고집하니까. 그래, 넌 아직 결혼했지. 그래, 난 아직 결혼한 상태였어. 나는 바람을 피웠어. 나는 가늠녀였어. 나는 지금 행복해. 난 자리에 앉아서 잠시 후 손을 뻗어 세 군데에서 서명한 이혼 서류를 받아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실망시켜서 미안해요. 나는 일어나서 방을 나갈 때 마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너보다 나은 게 아니었던 이유가 아니야. 그냥 다를 뿐이야. 게리가 감히 그럴 수 없다고 믿으며 감히 떠나지 마. 그때쯤이면 나는 문 밖에 있었고 내 일과 취미에 너무 열중해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어. 마어 씨가 나에게 서류를 건네줄 때쯤에는 점차적으로 그녀의 물건을 집 밖으로 옮기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옷과 개인 소지품을 클레이턴의 아파트로 옮겼고 그녀가 없는 동안 내가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결혼식 사진과 가족 사진을 신중하게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사라졌고 그녀의 볼보는 여전히 진입로에 있었고 나는 그녀가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집과 차를 팔기 위해 위임장을 부엌 테이블에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에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치우다가 일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고 되돌릴 수 없었고 마오 씨가 사라졌고 다음날 아침에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직장에 전화해서 3개월이 걸렸습니다. 휴가 연체로 항상 쉬라고 잔소리를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휴가도 많고 병가도 많았습니다. 학교 여학생들에게 재빨리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간단히 설명했지만 다른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오 씨에게 전화했는데 새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할지 결정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선 전화 연결을 끊고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마오 씨가 볼보 딜러에게 준 전화번호를 취소했습니다. 마오 씨의 차 장부같이 고등학교 친구인 테리 데이비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록 없이 저렴한 가격에 집을 팔기로 동의했고 빠른 합의를 통해 모든 신용카드를 취소하고 새 카드를 열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생명보험으로 현금화했습니다. 집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을 돌아다니며 아내에게 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3개를 채울 만큼 물건이 충분했습니다. 소녀들의 개인 소지품을 상자에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집옆 옷장으로 가져가서 가족 사진을 정리하느라 3시간을 보냈어. 여자 사진을 모두 상자에 넣어서 마시 사진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어. 바보 같았어. 나도 알아.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방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 무엇을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계속 일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을 것인가? 취미가 2개 있습니다. 그것들은 수집하기 쉽고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베이에서 사고 팔았고 즐거웠습니다. 제 2번째 열정은 지오캐싱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마오 씨는 포이전 아이비 진드기 때문에 이 활동을 싫어했습니다. 걷기 취미로 바쁘지 않을 때 이런 활동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디와 샌디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구독을 해주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읽었지만 농산물에 관한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보다 설탕밀과 옥수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단지 취미였습니다. 어떤 것에도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키스톤 개발 및 클레이턴 매닝 테리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데이비스는 클레이턴과 그의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는 지역상업은행에서 일하는 그의 친구와 정보 중 일부를 대조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가 몇 주 후에 무엇을 생각해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 소녀들이 매주 전화하는 마오 씨를 보거나 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어머니로부터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 편이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마오 씨는 그들의 어머니였고 나는 그들이 그래야 했다고 확신합니다. 어느 정도 지지해주다 나는 몇 야드의 판매를 하고 물건을 잔뜩 내렸습니다. 잠재적인 구매자에게 보여주면 좋을 만큼 가구를 집에 충분히 남겨두었습니다. 마오 씨와 클레이턴의 사진이 일요일 신문의 사회 섹션에 게재되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서 지역 인사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는 정치 집회에서 테리는 나에게 집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비해 꽤 낮았지만 그들은 60일 안에 거래를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할 것입니다. 그는 흥미로운 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레이턴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잠시 집에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헤이즈 마운턴은 이 지역에서 하이킹과 지오캐싱을 위한 최고의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지오캐시에는 산에 3개의 랜드마크가 있었습니다. 랜드마크는 정부조사원이 전국에 배치한 기준점이며 부동산 개발자는 이러한 랜드마크를 사용하여 부동산 경계를 결정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지만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 박힌 금속 막대입니다. 랜드마크를 찾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진지한 지오크 케이크컬을 위한 사이드 게임. 나는 오늘 GPS 외에 산에 있는 3개의 랜드마크를 모두 찾을 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가져와 숲에서 철근 조각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GPS를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헤이즈 마운턴의 대부분은 메디선 랜드 트러스트의 일부였으며 2000에이커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구역을 추가하려고 했고 산업단지가 빈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탁은 신탁의 주차장 옆에 기부금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차를 주차한 후 과수원과 큰 판매 간판이 있는 농가였습니다. 나는 단지 보기 위해 더 오어처드 옆 울타리로 걸어갔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지가 건축을 위해 불도저로 뚫려 있을 동안 당신은 그것을 사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실 건가요? 나는 나를 향해 걸어오는 노인을 보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밀짚 모자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 디어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존 스머드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에게 $100만 있다면 기꺼이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둘 다 그것을 파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웃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토지 신탁이 그것을 사길 바랐던 이유를 가능한 한 오래 붙잡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과일 나무를 자연 상태로 남겨두고 싶은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심고 싶어하는 개발자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토지 신탁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더 나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목록에는 $100만 가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60만 신탁에 맡겨야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90일 안에 돈을 모을 수 없다면 지금 당장 그 금액을 모금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빌어먹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선택권을 빼앗아야 할 것입니다. 매주 나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지겨워지고 있어요. 옵션은 판매가 아닙니다. 구매자가 저를 위해 구매해주고 향후 6개월 안에 그에게 $100만 토지를 팔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옵션에 대해 $100를 지불합니다. $1000 그가 $100만 모금할 수 없다면 그는 옵션 지불금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좋은 거래이지만 나는 그가 그것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100만 자물쇠로 잠그고 있으므로 그는 안전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래를 위해 6개 부동산을 모두 얻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장소의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옵션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 신탁은 그 금액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의 엉덩이를 잃을 것입니다. 돈은 키스톤이 확실한 샷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그가 그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다른 5개 로트의 옵션을 위해 지불한 돈을 포함하여 전체 거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100만 정도일 것입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떠날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매달렸어 내가 도와줄 텐데 그래 그들은 모두 우리가 또 웃었고 나는 산책하러 떠났다고 말했어 나는 키스톤에 대한 그의 언급이 흥미로웠고 랜드마크는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처럼 서로 1마일 이내에 있었습니다. 산에서 처음 2개는 꽤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준 측량사 표시였습니다. 마지막 표시는 훨씬 오래되었고 마침내 발견했을 때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청동 명판이 부착된 작은 벽돌 기념물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뭇잎과 잔해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잡지에 게시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금속 탐지기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마커에서 멀어질 때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했지만 확실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착용하고 랜드마크에서 남쪽으로 약 10피트 떨어진 지역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목표물을 가리키며 주에 깊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안에 숲 한가운데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속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작은 철제 상자가 있었습니다. 기름칠이 많이 된 캔버스 조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표면에 녹이 많이 슬었지만 상자 자체는 튼튼했습니다. 자물쇠는 무거운 청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공공토지에서 이런 특성을 발견하면 보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선택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이유로 정부나 일부 역사적 기관에 넘겨져야 합니다. 나는 상자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작은 상자 금화였습니다.
아마도 남북전쟁 이전의 중요한 문서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가능성은 제가 주방 테이블을 청소한 용기의 크기에 의해서만 제한되었습니다. 포스터를 꺼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물쇠를 부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여는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자물쇠 내부의 메커니즘이 여전히 작동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물쇠를 희생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벌크 커터 신속하게 작업을 수행한 상자 안에는 또 다른 기름칠된 캔버스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고 12페니를 발견했습니다. 왜 12페니를 묻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것은 평범한 일상 동전이 아니라 오래된 큰 향기였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는 1814년이고 가장 오래된 것은 1793년이었습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각 동전의 날짜를 쉽게 읽을 수 있었고 놀랍게도 오래된 구리 동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녹색 부식이 없었습니다. 나는 인디언과 함께 새로운 향기를 구입하면 내 돈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큰 향기를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은 다양한 유형과 종류의 큰 향기 우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거의 30년 동안 먼지가 쌓이면 유용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책과 돋보기를 들고 새벽까지 앉아 있었어요. 스캐너가 각 동전의 아름다운 고해상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표의 모든 균열과 긁힌 부분이 완벽하게 눈에 띄었고 각 동전의 상태도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분명 정오까지 잤어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회사에 전화했는데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필 윌리엄스가 나에 대해 물었고 다른 건 몰랐지만 다른 걱정거리가 있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안전금고를 찾으려면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나는 내 동전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상태와 우표의 종류가 중요했습니다. 나는 이제 왜 마약상들이 돈을 세탁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노력해야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내 소중한 동전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었습니다. IHOP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힘든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나는 마어시의 신문에서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고 새 아트갤러리 개관식에서 클레이튼 그녀는 검은색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와인이나 캠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이앤 스머드라는 금고를 받은 후 다음 단계가 제 마음속에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며칠 동안 토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전화에 만족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토지 신탁 사무소에 가서 해당 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도와주어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는 4살이었습니다. 최종 이혼이 몇 주 남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마감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남은 시간을 동전 딜러와 경매장을 조사하는 데 보냈습니다. 광고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송을 찾다가 결국 타워와 화상에 합의했습니다. 뉴욕시에서 그들은 탄탄한 재정 상태를 갖고 있었고 큰 어려움이나 홍보 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매를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월요일 오후에 그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 소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월요일 아침을 한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타워와 번스 사무실의 정면은 유리와 조명이 가득한 세련된 쇼룸이었습니다. 진열장에는 표준적인 다양한 수집품이 들어있었고 벽에는 다른 화폐 도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내 성을 부여하고 훨씬 적은 곳으로 다시 안내되었습니다. 건물의 매력적인 부분 뉴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몬스 씨, 우리에게 보여줄 흥미로운 동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도시에 처음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이머스트 타워즈 건너편의 등받이가 고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사진은 광고에 있었지만 그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10살 정도 더 됐네요. 감사합니다. 제 딸들이 컬럼비아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저는 여기에 와본 적은 있지만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귀하의 동전 지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귀하의 직원 중에 초기 구리 동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존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다지 예민하지 않으며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책상에 있는 인터콤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머리는 쿡한을 내 사무실로 오게 했습니다. 모리스 콕서는 큰 향과 반향에 대한 몇 가지 안내서를 출판했습니다. 향 그의 접근성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쿡켄 씨도 그의 사진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늙은 신사처럼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매할 특별한 동전 12개가 있습니다. 오늘 그중 4개를 팔고 5번째는 당신을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나머지 7개는 나중을 위해 아껴두겠습니다. 오늘이 괜찮으면 당신에게도 주겠습니다.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건 알지만 동전 중 6개가 조건부 인구조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인구조사 조건이 시장에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동전을 나에게 맡긴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습니다. 선생님을 모욕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시몬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제공한 동전 중 하나의 앞면과 뒷면을 보여주는 사진 4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 동전은 보통 크기의 약 5배였으며 제임스와 모리스가 매우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몇 분 동안 각 사진마다 마침내 제임스가 이 4장에 대해 무엇을 생각해냈는지 말했습니다. 최근 경매 결과를 잠깐 살펴본 결과 약 100만 세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1대1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몸매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리스는 자신의 동전을 정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80만 달러만 원하지만 특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제임스는 의자에 기대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신탁에서 토지 기부 방법을 설명하는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에마어 타워즈에게 존 SMDS 오어처드 광고와 함께 주었습니다. 이 토지를 구입하여 메디슨 토지 신탁에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60만 달러입니다. 당신은 아주 좋은 세금 공제를 받고 인도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가져갈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임스와 모리스는 몇 분 후에 방 반대편으로 물러났습니다. 모리스는 떠났고 제임스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에 동전이 있나요? 예, 저도 5번째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갖고 싶습니다. 쿡슨 씨는 이번에 퍼펠 크라운 로이의 가방을 들고 테이블로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분에서 귀하의 조건을 기꺼이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의 것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데스크탑에 보라색 패키를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100개의 다른 동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은 금이지만 일부 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컬렉션의 소매 가격은 한 개에 약 30만 달러입니다. 우리가 논의하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는 판매하기 어렵지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이베이에서 코인을 판매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코인은 쉽게 팔릴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은 약간의 윙크와 함께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사페니를 에마어 타워즈에게 건네주었고 우리는 모두 악수를 했습니다. 에마어 시먼즈가 이 5번째에 대해 알려주세요. 동전 사진을 손에 쥐고 쿡슨 씨 이름을 봤습니다. 이름 당신이 본 것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1793 딸기 본 적이 없지만 가장 높은 점수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12 이 사진에 8점을 주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인 그는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두 사람 모두 동시에 사진을 보려고 한다고 말하자 켄은 활짝 웃고 있었고 나는 타워의 눈에서 달러 기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지불할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에마어 시먼즈 물론 검정색도 괜찮을 것입니다. 둘 다 사진을 들고 방을 나갔고 몇 분 후에 젊은 여성이 나에게 커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에마어 타워즈 몇 분 후에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괜찮을지 전화를 할 것입니다. 나는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나서 타워즈가 정말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눈에 까마귀 머리와 무엇 중동인 것 같았어요. 30살도 채 안 됐을 것 같았어요. 옷도 잘 입었고 위압적인 태도를 잠시 보였어요. 제가 그 사람을 알아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티시아 로스버그인가요? 여권 에마어 시먼즈 목소리는 굵었지만 여전히 여성스러웠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새로운 해외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곧 JFK로 여행할 것입니다. 타워즈 씨에게 줄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제임즈에게 1793년산 딸기를 줬더니 그 사람처럼 생겼어요. 크리스마스에 어린 소년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방을 나갈 때 우리는 가격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타워즈 씨가 원했던 동전 7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워즈 씨는 내가 1시간 후에 돌아올 때까지 작은 동전 봉지를 보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러티시어와 나는 이미 케이맨 제도로 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진가들이 그녀의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짜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상냥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관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내 첫 번째 1등석 비행은 너무 빨리 끝났고 밝은 노란색 미니 SUV가 터미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여주인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운전석에 미끄러지듯 치마를 엉덩이까지 끌어올리며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검게 그을린 다리를 슬쩍 훑어보며 그녀는 내 불편함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분 후 우리는 중형 콘도 건물의 낮은 층에 주차했습니다. 레티시아 로스버그는 건물 전체를 소유했지만 꼭대기층을 개인 아파트로 사용했습니다. 무엇이든 드릴 수 있을까요? 시몬스 씨. 그녀가 방을 떠나는 광경은 터미널에서 그녀의 발이 번쩍이는 것만큼이나 좋았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아첨하는 것은 내 본성이 아니지만 레티시아 로스버그는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밖은 아름답지만 바람이 내 취향에 비해 너무 강했어요. 그 사람은 그곳이 아름답지만 새 은행 계좌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게 하려고 했죠. 에마어 시먼즈, 확실히 당신이 대답하고 싶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같은 계급과 직위의 여성이 병으로 맥주를 마시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나는 그녀가 샴페인이나 마티니를 마시지만 맥주는 마시지 않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녀에게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계속한다면 나는 보통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왜 여기에 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돈을 벌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당신에게 잘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동전 네. 그런데 7개가 더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래도 너무 기뻐서 바람을 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며칠 동안 성노예로 여기 데려왔으니 인정해야겠습니다. 내가 10살만 젊다면 남자가 더 꿈꿀 수 있겠습니까? 노인을 놀리며 우리 둘 다 상황을 가볍게 웃었다. 어서 시몬스 씨. 저녁으로 신선한 랍스터를 사러 가자. 우리는 긴 목을 풀고 문 밖으로 나갔다. 레스토랑과 음식은 훌륭했다. 여주인이 선택한 와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와인이 왜 문제예요? 시몬스 씨가. 제가 너무 당연했어요. 미안해요. 의도치 않은 반사 행동이었는데 18살 때 개처럼 싸구려 화이트 와인에 취해버렸어요. 백포도주 냄새를 맡거나 맛볼 때마다 토하는 것, 그 이전이나 이후로 이렇게 비참한 적은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좋은 와인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5분 후에 우리는 이상하게도 목이 차갑고 긴 두 사람이 있는 동안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우리는 각자 과일 칼베이를 먹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결혼하셨나요? 자녀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우리가 밤새도록 지내는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요. 두 딸이 있는데 둘 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국제은행 업무를 공부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등록금만 내고 있는데 흥미롭네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갖고 있고 그 손님 중 한 명이에요. 강사 두 분 다 만나봤나요? 오늘 아침에 같이 점심 먹었어요. 제가 수업 빼먹게 하면 싫어하거든요. 대학에 여자 둘이 있으니 남자들이 쓸 수 있는 표현처럼 들리는데 일찍 결혼하셨나봐요. 아이 이 지중해의 아름다움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밤새도록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을 텐데 현재 아내와 멀어졌습니다. 이상한 단어네요.
그녀가 나를 부유한 딜러에게 맡긴데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은 쇼핑몰이나 복합단지를 짓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멋진 차와 큰 아파트를 갖고 있고 바꾸기로 결정했고 약 4주 안에 이혼이 마무리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게 좋은 결혼 생활을 떠나야 할 멍청한 이유죠. 그녀가 이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직업에 만족했습니다.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별로 기쁘지는 않았지만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시나요? 어색했습니다. 잠깐만요. 성공한 부유하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당신이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점 매니저로 일한다고 어떻게 말하나요? 그녀는 제가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그에 따라 반응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요. 슈퍼마켓 지저분한 관리자가 되는 것은 여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직업이 아니라 내 딸들을 괴롭히지는 않지만 내 아내는 종종 고의로 대화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좋아합니까? 예, 그리고 잘해요. 서버가 커피를 더 가져다 줬고 테이블을 치워줬어요. 에마어 시먼즈 저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간략하게 저에 대한 첫인상이 어때요? 어색한 입장에 처한 나를 솔직하게 대답하면 그녀를 밀어낼 수도 있고 그녀를 달래려고 하면 그녀가 바로 꿰뚫어보고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름답고 지적이고 교육을 받았으며 자신감이 있는 그녀의 머리는 약간 아래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눈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캔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매우 즐거운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정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래서 당신 아내가 당신을 다른 남자에게 맡긴 이유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결혼 생활은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혹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약간의 진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로스버그 씨, 나는 당신이 교활하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하는데 익숙하고 내 생각엔 당신이 남자들과 장난치는 약간 버릇없는 녀석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겉보기에 헌신을 두려워하는 당신은 돈을 벌고 현명하게 쓰고 투자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남자만큼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좋은 엄마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하고 기분이 불편했지만 그녀가 내 결혼에 대한 그녀의 말에 나를 화나게 만들었고 우리는 잠시 동안 서로 쳐다보며 거기에 앉아 있었다. 내가 정말로 좋은 엄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짧은 차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갑자기 기분이 극적으로 좋아졌다. 콘도에서의 일은 다시 즐거웠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논쟁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원했고 러티시어 로스버그의 성노예가 조금 지루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내 밤을 주었습니다. 별도의 침실에서 섹스해도 괜찮아. 어차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과일 데니쉬와 뜨거운 커피로 구성된 아침 식사와 월스트리트 저널 한 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했고 바람이 잦아들었고 나는 카리브해가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약 20분 후에 레티시아가 합류하여 농담으로 우리가 앉아있던 종이의 일부를 집어들고 조용히 읽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 여자는 24시간도 채 안 됐는데 그녀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여기서는 제 전화가 작동하지 않아서 정말 딸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요. 레티시아가 제 손님이 되어달라고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신디, 아빠는 어디에 계시나요? 넌 다 괜찮아? 휴대폰에 런던이 있어. 난 케이맨을 탔고 모든 게 괜찮아. 그냥 집에 바로 가지 않아서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친구 집에 묵고 있어. 그 사람의 전화를 사용해야 했어. 그들이 보여준 건 어젯밤 TV에서 레티시아 로스버그와 함께 비행기에 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레티시아 로스버그랑 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같이 있는 친구야 뭐야? 왜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야? 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교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걱정하시는 걸 이해가 안 돼요 아빠.
여자는 창고치라 아침 식사로 남자를 먹는다고 레티시아가 걸어가면서 발코니에서 아침 식사 쟁반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내 딸 신디예요. 그녀는 뉴욕에 있어요. 그녀가 나에게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넌 창고치니까. 신디는 내가 레티시아에게 이 말을 하고 전화로 큰 소리로 신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신디와 샌디가 빠르게 무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 거기 계십니까? 언제 그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그녀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집에 오나요? 레티시아는 이미 손을 뻗은 채 내가 전화를 건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 신디, 레티시아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과 당신 여동생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저는 내일 뉴욕에 있을 거예요. 너랑도 점심 먹고 싶어. 어디서 데리러 갈 수 있지? 당연히. 이 대화의 반대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 잠깐만요. 문제 없어요. 교실에서 11시에 데리러 갈게요. 알겠습니다. 내가 잘 가라고 말할게. 안녕. 레티시아가 내 휴대폰을 돌려줘서 딸이 작별 인사를 해서 내일 점심 같이 먹자고 약속해. 날 물고기인 줄 알면서도 가볍게 낄낄거리며 엉덩이를 흔들며 갔다. 1시간 후 그녀의 방에서 우리는 여주인의 경험 안내에 따라 케이맨 제도의 연방준비은행에 있었습니다. 나는 첫 번째 해외 은행 계좌를 개설했고 20분 후에 나는 내 새 계좌의 타워에서 $400만 입금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번즈저는 그것이 215펜이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저녁 식사 후 친구에게 저녁 식사 때 쥐가오리 먹이를 주러 우리를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왜 타워즈 앤드 번즈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지 물었고 그녀가 회사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당신은 GL핀 금융 현장의 주요 플레이어인데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시리아인이고 제 아버지는 시리아인입니다. 어머니는 터키인입니다.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2번 약혼했습니다. 3년 넘게 진지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를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냉소적이지만 그들 대부분은 나에게 뭔가를 원하지만 그 대가로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나는 그 일을 위해 차를 타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건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멍청아 미안해요. 내가 둔감한 사람으로 보였다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당신의 문제에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게요. 알겠습니다. 긴장을 풀자. 파티가 있어서 저녁을 칵테일 파티에서 끝냈어요. 주요 호텔 모두가 그녀를 알고 그녀를 유명인처럼 대했습니다. 나는 나보다 훨씬 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저녁을 보냈습니다. 나는 여전히 뉴욕에서 입었던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가 열대지방으로 여행을 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레티시아가 꼭 동행해야 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마음껏 즐기라고 설득했고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나무와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밤새도록 계속 나를 확인했고 나는 커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했다. 아르헨티나의 히스패닉계 가축 목장주들과의 대화는 축구로 시작해서 낚시로 옮겨갔고 적어도 대화는 영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내가 저녁 동안 그녀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레티샤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말했습니다. 나는 라몬드워트가 투자라는 주제를 꺼낼 때까지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겨울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에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꽤 부자라는 인상을 받았고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보통 포커 페이스를 갖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시몬스 씨 겨울밀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나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얼굴 표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붙잡혔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남아있어야 했는데 내 투명 망토가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몬. 유감스럽게도 저는 투자자가 아니며 이 사건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귀하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이 그것을 우리와 공유할 때까지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나는 같았습니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다음 1시간 동안 신선한 음료가 필요합니다. 두신사는 엘라베마 청과물산이니 겨울밀 작물이 훌륭하다는 설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엘버타와 서스케처원은 주의 흉작을 보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캐나다 곡물위원회는 노스다코타와 사우스다코타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사일로를 임대하여 잉여 곡물을 저장했으며 겨울 일주일 이내의 단기 저장을 위해 곡물 철도 차량을 예약했습니다. 밀 선물은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며 캐나다와 주 모두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러티시어가 등장했을 때 러몬과 그의 친구는 그녀가 우리 작은 그룹에 합류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잡고 나를 데리고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게리가 도대체 뭐죠? 우리는 단지 식료품에 대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가 콘도로 돌아가기 위해 떠날 때 그녀는 나에게 약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무리의 사진가들이 그녀의 도착을 포착하기 위해 열심이었습니다. 타워와 화상에서 온 택배가 제가 레티샤에게 남겨둔 동전이 들어있는 작은 패키지를 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이혼을 위해 헌츠빌로 돌아가기 위해 통근 열차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 판매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본사에서 필 위렴즈가 나에게 전화해 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개 남겼습니다. 그들은 다시 뉴욕에 있는 회사 본사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존 MD도 메시지를 남겼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만나고 싶었어요. 직장 사물함에 몸을 숨겨놓고 근무 직원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었어요. 신문에 지역 정치인을 위한 바비큐 파티에서 클레이턴과 마어 씨의 사진이 실렸어요. 그들은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어요. 하루 종일 걸렸어요. 3주 후에 뉴욕에서 가방에 있는 모든 동전을 스캔하고 식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이베이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쓰레기들에게 잡히지 않는 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동전 광고를 게시하고 배송을 위한 모든 봉투와 빈 스티커를 준비하는 날 모든 돈은 내 페이펠 계정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새로운 역의 은행으로 이제 제이앤 스머드와 함께 금요일 점심을 쉴 수 있는 주말이 있었습니다. 자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클레이턴을 참여하게 된 것은 기뻤지만 거래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 불행했습니다. 그에게 너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점심은 괜찮게 먹었고 그가 떠나기 전에 그는 도시 외곽에 있는 5에이커의 땅에 대한 증서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플로리다로 떠날 예정이었고 그는 떠나기 전에 집을 정리하고 싶었고 선행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존과 내가 헤어진 직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디와 샌디는 2시간 만에 내슈빌에 도착했습니다. 내슈빌로 가는 항공료를 데리러 갈 시간은 헌츠빌로 가는 항공료의 절반이었고 소녀들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곳에 가는데 문제가 없었고 신디는 강당에서 고급 기업을 주최하고 있다는 소식을 빨리 듣고 싶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강좌강의 도중 교수는 레티시아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멈춰섰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그 장소의 주인인 것처럼 나타나서 약 10분 동안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 수업 시간 내 점심 식사를 위해 2명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웨스턴 호텔에서 그녀가 우리 이름을 불렀을 때 믿을 수가 없어서 당신이 그녀를 좋아했다고. 그녀는 대단해요. 아빠, 대체 어떻게 그녀를 잘 만났어요? 그녀는 성노예를 찾고 있다고 했고 내가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이었다고. 샌디가 저를 두드렸어요. 어깨, 이건 재미없어. 진지해. 그래, 점심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어? 그녀는 우리 수업과 학업에 대해 물었고 샌디는 가볍게 낄낄 웃었다. 그녀는 사실 당신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신디와 나는 그녀가 단순한 것보다 더 많은 것에 관심이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우정, 난 그 사람보다 10살이나 많고 한 사람당 $2가 필요해요. 미안해요 얘들아.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리그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아빠는 원하는 남자를 가질 수 있어요. 왜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단서를 제공하는지. 당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레티시아 로스버그는 우리처럼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당신의 어머니도 저를 몰랐을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내 말이 몇 분 동안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내 말이 펀치처럼 들렸습니다. 내 딸들을 돌이킬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엄마한테 반대해서 내가 한 말을 후회했어. 미안해 얘들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내 엄마는 정말 멋진 여자야. 난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어. 걱정하지 마 아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해. 몇 마일 정도 조용히 있다가 우리가 엘라베마 주 경계선을 막 넘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1시간쯤 전에 도착했어요. 모든 게 괜찮아요. 농담이군요.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백미러에 비춰 통화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할게요. 샌디가 신디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사인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샌디가 차 앞좌석 위로 몸을 숙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빠 러티시어가 화요일 아침에 헌츠빌에 올 것인지 맞춰보세요. 그녀는 당신이 그녀에게 반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침대에서 아침 식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싶지만 레티시아 때문에 압박감을 느꼈고 이제 내 딸들은 모두 훌륭하게 들렸고 나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소녀들과 함께한 주말은 좋았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오후를 엄마와 함께 보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클레이턴을 만나기 위해 레이는 언급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집에 두고 싶은 것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내슈빌로 돌아갈 때 앞장서서 약속을 했습니다. 레티시아와 친해지기 위해 무슨 뜻인지 물었을 때 신디는 그냥 화나게 하지 말라고 했고 내가 마을로 이사한 것에 대해 신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레티시아가 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왔을 때 아르마니 슈트도 없었어요. 맥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시간이었는데 일요신문에는 이번 주 마어씨와 클레이턴의 사진이 없었지만 키스톤 개발이 겨울 지역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짧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밀 선물의 가치가 기록적인 시간 동안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테리 데이비스에게 전화를 걸어 오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은 아니었지만 맥주 2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레이턴 매닝은 엇갈린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파산했거나 큰 부자였었고 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친구들보다 앞서기 위해 이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새 프로젝트는 실패하기 시작했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투자자들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맥주를 맛본 기억이 없는데 월요일 아침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내가 경매에 내놓은 동전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팔렸어요. 쿡하는 동전의 가치를 약 30만 달러로 추산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만 2주 조금 넘게 20만 달러가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3개월 전에는 이것이 재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협상을 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를 성사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어씨가 클레이턴에 대해 너무 편안해서 우리의 공동 소유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오후 3시에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한지 깨달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20만 달러짜리 수표를 즉시 내 해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 집에 일주일 더 머무르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둘 모두에게 적합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로스버그시가 델타 724편으로 오전 10시 40분 오전 5시에 도착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저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네, 몇몇 파파라치가 그녀의 도착 소식을 듣고 터미널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까봐 조금 걱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단기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많은 관심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나와 함께 차 뒤에 걸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사진작가들은 내 번호판을 기억했습니다. 고양이가 가방에서 뛰쳐나왔죠. 난 그런 소란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레티샤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집에 가는 길에 나에게 사과했어요. 나는 그녀가 그랬던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다 그녀의 멍청한 할아버지에게 키스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집이 부족해서 부끄러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없애버렸고 남은 것은 새 주인이 책임지기로 동의한 필수품뿐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 손님들은 내가 사과하려는 시도에 재미있어 보였고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지 타코 벨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녀의 선택 나는 그녀에게 꿈나라 갈비를 저녁 식사로 약속했습니다. 함께 있는 여자와 함께 있어서 좋았습니다. 건강한 식욕 레티시아 당신이 여기 있어서 기쁘지만 왜 당신이 사업에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어리석은 사업입니다. 다음 주에 뉴욕으로 이사하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여분의 침실짐 싸는 걸 도와주려고 왔어요. 트럭이 내일 아침에 차에 들어갈 수 없는 물건을 옮기러 올 거예요. 가구는 없어요. 제발 제가 이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눈만 떼면 그렇게 해요. 작은 일 큰 일은 저절로 온다 쓰레기야. 근데 그게 내가 항상 말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내 딸들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까? 천진난만하게 웃어보려 했지만 늙은이가 나타나기 힘들어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짐을 꾸릴 수 있도록 상자 몇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이나 은행 어딘가에 앉아 있는 것이 더 편할 거라 생각했지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포장한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버리는 나이 차이 때문에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옷장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었고 내가 뉴욕에 정착한 후에 머시에 대한 내 부탁을 듣지 않았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적절한 옷을 사러 가게에 데려가려고 상자가 내 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았지만 이동배내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작은 트럭을 주문했으면 좋았을 텐데 노트북과 작은 잉크젯을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베이 경매에 참석하기 위해 프린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달밴이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레티시아와 저는 스마트 유니폼을 입은 운전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게리 시먼즈 내 배달할 곳이 있어요. 어디를 원하시나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문 씨가 보낸 거예요. 드워트 씨 차고에 방이 있나요? 차고에 원래 마시의 볼보가 비어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 방향을 가리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티시아가 입에 손을 대고 낄낄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5분 후 나는 낡은 볼보 옆에 서 있는 반짝이는 주황색 스포츠카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죠? 코리어는 이것이 2008년형 램보어기니 가어도 스파이더 슈퍼레고 리모델링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레티시아는 간신히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끄럽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갈 멋진 유니폼 배송 양식에 서명했습니다. 선물을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뉴욕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볼보리틀 미스 퍼니 팬츠를 입으세요. 내 손님. 우리가 진입로에서 출발할 때에도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비 한 덩어리와 포스터 2대를 주문했습니다.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모는 겨울미를 비축해 두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모두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약을 2배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그는 4천만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는 돈에 만족했지만 그의 현명한 행동에 대해 받은 코멘트에 매우 기뻤습니다. 라몬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동의 없이는 그는 당신을 파티에 데려온 것에 대해 나에게 감사하고 주소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렇게 할 것인지 몰랐고 갈비뼈가 도착했고 나는 레티시아가 그중 몇 개를 타바스코에 담그고 나서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이 있어서 맙소사. 저 여자 정말 사랑해요. 아침에 다시 보내줄 거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라모는 화내지 않을 거예요. 기꺼이 당신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을 텐데 그 사람은 아마도 당신이 그런 식으로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타바스코 때문에 맥주 몇 잔을 더 주문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분이 좋았고 그 순간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주려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젊은 빅슨과 함께 침대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세상의 어떤 여자라도 5분 안에 침대에 눕힐 수 있는 사브디안 에어의 사랑스러운 남자들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없었던 굿나잇 키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날 아침 강제로 집에 갔습니다. 모든 걱정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거품이 되었어요. 레티시아는 제 손을 잡고 침실로 데려가는 제가 진정한 신사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상으로 그녀의 요구사항이 먼저 충족되었음이 확실합니다. 저는 은둔 생활 중 최고의 섹스밤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침대에서 주스 커피와 데니쉬로 구성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입니다.
침대에서 쟁반을 먹으려고 했을 수도 있었는데 몇 번 낄낄거리고 정리를 한 후에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식사는 레티시아보다 더 깔끔하게 들리네요. 기분을 망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나는 줄 것이 별로 없고 당신은 너무 많은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슬릭 바람직한 소년 애호가들에게 여러 번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시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끌리는 이유는 저는 사기꾼도 아니고 광고 별표 K도 아닙니다. 손님이 이 내용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약간 웃었습니다. 게리 뉴욕에서 제임즈와 맺은 거래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방금 동전 몇 개를 팔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제안한 구매 계약을 찾았습니다. 땅을 믿으세요. 흥미롭군요. 저를 박애주의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독특한 상황을 이용하여 아내의 애인을 엉망으로 만든 교활한 놈으로 봅니다. 물론 이것은 내 얼굴에 미소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똑똑한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잘 쳤는지. 그건 틀렸어. 아니, 게리는 훌륭했어. 나는 감동했고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뉴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까지 당신이 나를 확인하고 있었던 이유는 물론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레티샤는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그녀의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람보르기니 딜러가 다음 날까지 차를 가지러 올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운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이사업체가 작은 트럭을 가지고 와서 내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뉴욕으로 가기 위해 테리 데이비스가 전화해서 키스톤 개발에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이턴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거의 모든 지지자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클레이턴이 그날 저녁 받지 못한 지표를 수집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거의 전 부인이 찾아와서 내가 이 예상치 못한 기쁨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며칠 후에 떠날 일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내 낡은 볼보가 없어진 걸 봤는데 차고에 있는 저 주황색 차는 뭔가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시가 낡은 볼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미안해요. 그런 선물을 줄 텐데 내 새 여자친구 아니야. 몇 주 전에 내가 도와준 아르헨티나의 가축 목장주였어. 그건 그저 감사의 표시였으니 뭘 더 해줄 수 있겠어. 대화가 잠시 멈췄다는 걸 깨달았어. 마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맥주와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있어요. 아니요.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차가 보이지 않아요. 택시를 탔어요. 게리님이 며칠 후에 떠난다고 하더군요. 집에 잠시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집이 팔렸습니다. 어제 거래를 마감했고 새 주인이 이번 주말에 물건을 옮길 예정입니다. 금요일까지 머물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다야 강 옆 아파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잠해지더니 집값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지고 있어요. 대화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는데 모든 게 다 끝났어. 분명히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 내가 가진 돈으로 이사를 위해 새 아파트를 마련하곤 했어. 뉴욕으로 어디로 이사할 거야? 승진을 했고 연봉도 크게 인상됐어야 해. 월요일에 거기 가세요. 나는 레티시아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마어 씨에게 말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케이먼의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한 번도 임대한 아파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대가 만료되었고 주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우리는 할러데이에 머물고 있으며 클레이턴이 새 집을 찾을 때까지 알겠습니다. 왜 그녀가 우리 오래된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어 씨는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화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나요? 휴일에 저를 태워다 주실 수 있나요? 여행의 전반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